즉 함수를 활용을 하게 되면 복잡한 과정을 단순한 과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수의 그 기본적인 수학적 의미는 첫 번째 집합의 임의의 한 원소가 두 번째 집합의 오직 한 원소에 대응되는 그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1대1의 관계든 1대 다의 관계든 같이 첫 번째 집합의 한 원소가 두 번째 집합의 오직 한 원소에만 그 대응되는 관계, 이것을 함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두 개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함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에서의 함수는 값을 넣으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서 처음과 다른 값을 출력하는 것이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수학에서는 x라고 하는 그 집합에서 y라고 하는 그 집합이 x라고 하는 한 원수가 y라고 하는 한 원수의 1대1로 대응이 되는 그러한 그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C에서 C로 또는 D에서 D로 갈 수 있지만 이 D가 D로 가지 않고 D가 C로도 갈 수 있는 관계도 함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 함수의 그 관계는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즉, 이 y는 fx가 2차 함수, 즉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로 나타낼 때 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포물선과 밑으로 최소값을 갖는 포물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대1로 x값이 3일 때 y값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 그 다음에 x값이 3일 때 y값도 3이 됩니다. 이와 같이 1대1의 대응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함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컴퓨터의 함수는 물을 붓고서 마술 상자에 넣고서 나오는 것이 새가 나왔습니다. 투입이 있고 입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산출을 만드는 프로세스, 이것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떤 박스 안에다가 넣었더니 그 값이 결과가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함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즉 평균 구하기라고 하는 함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숫자 n인 3개로 나눠주게 되면 3으로 6을 나누게 되면 2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수를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즉 x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칼럼으로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는 1, 2, 3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string 5라고 하는 함수에는 hello, world, is, good과 같은 문자를 넣습니다. 텍스트를 넣는데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일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의 처음과 시작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그 변수에 그 지정된 string str5라고 하는 곳에 지정되어 있는 문자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함수를 적용을 해서 구해보면 mea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mean이라고 하는 함수는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수의 끝에다가 가로를 설치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해주게 되면 x라고 하는 것을 쓰고 가로를 해주면 그리고서 엔터키를 설치를 하면 1, 2, 3의 세 가지 숫자에 대한 평균 2라고 하는 것을 산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x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x라고 하는 것을 에 대해서 max를 찾게 된다고 하면 1, 2, 3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인 3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min 같은 경우에도 min 숫자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min x라고 하는 것, 그 min x라고 하는 값을 x파 min이라고 하는 값으로 함수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x파 min이라고 하는 것은 2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min x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x바 min으로 저장을 하고, 그래서 min x바 min을 써주고 엔터키를 치면은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은 2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tr5라고 하는 변수를 써주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hello world is good이라고 하는 문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단순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변수나 함수를 써서 활용하는 것이 쉽지만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함수들로 이루어진 함수를 묶어놓은 꾸러미, 이것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함수가 여러 개 들어있는 꾸러미로 패키지별로 다양한 함수를 포함을 시켜서 어떤 그 프로세스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R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패키지를 설치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패키지 로드하기, 그 다음에 함수 사용하기의 순서를 통해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중에서 R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을 작동을 시키고 install.package. 큰 따옴표를 붙이고 ggplot2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되면 ggplot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설치가 되고 나서 라이브러리 ggplot2라고 패키지를 로드를 설치한 다음에 로드를 시키게 됩니다. 즉 뭐냐면 처음 패키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스톨 패키지를 하게 되면 R 시스템에 ggplot라고 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컴퓨터를 이제 끈 다음에 이 ggplo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 패키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불러오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그리고 가로를 열어서 ggplot2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ggplot2를 그때부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자로 생성되어 있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통해 가지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도 그래프 출력을 해보게 되면 qplot, ggplot2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이 막대 그래프를 우리는 qplot이라고 함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x에 대한 함수 값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qplot x를 설치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ggplot2의 mpg 데이터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ggplot를 통해서는 다양한 그래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R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으로는 변수라고 하는 개념과 함수, 그리고 함수의 꾸러미인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R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이제 형성이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R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나 그 다음에 그 패키지 그 툴을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필요로 하는 이 데이터의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숫자, 문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그 테이블에 담을 수 있는 자료 구조, 키, 몸무게 등과 같이, 그리고 철수, 영이 등과 같이 각각의 개인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의 구조, 이와 같은 그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행이 개별 정보를 나타내고 때문에 열보다 행이 많아야 다양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로보다 가로가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 세로, 칼럼에는 변수를 쓰고, 그 다음에 로, 행에는 기본적인 개별 단위들,
개별 인자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럼에는 변수, 그 다음에 각각 그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각 개별 개체들에 대한 값들을 나타내는 것이 행이 되겠습니다. A, B, C, D에 보면 A, B, C, D 행의 열에 그 성별, 연령, 학점,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각각의 행에는 1이라는 사람은 남자이고 그 다음에 연령은 26세이고 3.8 연봉은 2,800만 원, 2,700만 원. 그 다음에 이 행에는 여자 42세 4.2 학점 4천만 원 등과 같이 각각 개별 개체에 대한 값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엑셀 R에서 또는 엑셀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구조로 어떤 일정한 그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R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English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90, 80, 60, 70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Math에다가 수학에다가 50, 60, 120, 그 다음에 클래스에 1, 1, 2, 2 등과 같이 데이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English에는 90, 80, 60, 70, 그 다음에 Math에는 50, 60, 120, 그 다음에 클래스에는 1, 1, 2와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명을 써가지고 English, Math, Class라고 하는 각각의 그 변수 값들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친 값을 df midterm이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 그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변수에는 각각의 속성들의 값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df midterm이라고 하는 글자 그 변수를 쓰고 엔터 키를 치면은 English 그 다음에 수학, 클래스 이와 같은 그 값들에 있어서 첫 번째 개체는 수학이 영어가 90점, 수학이 50점, 그 다음에 클래스는 일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80점, 60점, 1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60점, 100점, 2점, 그 다음에 2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0점, 20점, 그 다음에 2반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R상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는 옆으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면서 이 컴마로 구분을 하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상대에 마찬가지 입력을 해가지고 했다 한다면 R은 이와 같이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원하는 그 함수의 그 구조에 맞춰서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대응되는 그 관계가 서로가 맞을 때 완벽한 그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학 점수의 개수, 그 다음에 영어 점수의 개수, 그 다음에 반의 개수가 동일해야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러한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클래스와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서 형성한 다음에 df midterm으로 지정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엑셀에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그 패키지가 read exce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ad 패키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read exce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인스톨을 시키고 그리고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read excel이라고 하는 것을 써주게 되면 read exce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는 read excel.excelexample.xls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를 입력되어 있는 그 엑셀 데이터의 명칭을 넣어주고 그래서 파일명을 넣어준 다음에 파일명 앞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read exl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서
이와 같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서 df 이그잼이라고 하는 변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f 이그잼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치게 되면 바로 엑셀에 있는 그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을 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값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df 이그잼이라고 하는 그 변수, 그 다음에 English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그 중에서 영어라고 하는 것을 불러서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그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에 가로를 열고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개별 그 변수 값을 넣었는데 이 개별 변수가 df 이그잼에는 각각의 지금 현재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와 같은 5개 그 변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 전체 명칭에다가 달러 표시를 하고 각각 개별 속성을 그 뒤에 쳐주게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English, 수학 같은 경우는 Math, 과학 같은 경우는 Science라고 하는 걸 쳐가지고서 넣은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여기에 맞는 값들을 불러다가 이 평균이라고 하는 연산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인데 직접 경로를 그 지정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저장소에 있게 될 경우에는 저장소 명칭을 써주고 불러오는 그 직접 경로 지정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엑셀 파일 첫 번째 행위 변수명이 아닌 경우에는 no variance xlx라고 하는 것들을 이러한 그 엑셀 함수명이 파일명이 존재하게 될 때 여기에 디폴트 값으로 컬럼 names는 f라고 하는 값을 써주면서 첫 번째 행위 변수명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엑셀 파일에 시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서는 그 시트가 어떤 것들을 불러올지 그 시트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시트는 1,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시트는 3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주면 시트 3에 있는 값들을 불러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전체적으로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일반 그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진 경우에 있어서 불러오는 방법은 즉 CSV는 컴마로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 값, 즉 엑셀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전환을 시켰고 텍스트 파일에서 데이터가 구분이 컴마로 되어 있을 경우는 CSV라고 하는 확장자 명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df csv 이그잼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고 이 변수명을 써서 불러오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들어있는 파일을 불러올 경우에는 strings as factors f라고 하는 값을 선택사항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문자가 들어있는 그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CS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때, 즉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df 미드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형성을 하면 이와 같이 그 잉글리시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반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 임의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파일을,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write.csv. 그리고 원하는 df 미드텀에 있는 그 변수를 파일 df 미드텀.csv로 저장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든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R 데이터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이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R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인 그러니까 R 데이터 파일, 그러니까 R 데이터 그 전용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R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 경우에는 RM이라고 하는 그 함수와 그 다음에 load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그 세상,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그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이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R 랭귀지, R 언어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R은 cran.rproject.org에 들어가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에 따른 결과나 진행 상황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R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분석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손쉽게 항상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R에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변수의 지정과 그 다음에 함수 그리고 패키지입니다. R은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 변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함수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복잡해질 경우에는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수의 묶음인 패키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R을 더 손쉽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프레드시트나 아니면 다른 패키지를 통해서 손쉽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 데이터 프레임은 숫자, 문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로 담은 자료를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자료 구조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열의 경우에는 변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행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속성, 가치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열의 개수보다는 행의 개수가 많아야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더 나은 데이터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이나 CS 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러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R을 통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만연되어 있고 그 빅데이터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은 기초적인 원시적인 형태로 그 프로세스 진행된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RStudio 설치를 통한다면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R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뒤지지 않고 좀 더 나은 데이터의 활용자가 될 것입니다.